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좀 만약에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좀 삐뚤삐뚤 하시다면 이렇게 모양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저는 뭐 굳이 꼭 스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스팀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뒷면으로 돌리셔가지고 약간 천을 살짝 하나 덮어서 스팀해서 조금 열기를 가해주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아마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쓸 때 이제 직사각형일 때 사이즈를 한번 또 재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가로폭은 2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긴 쪽 세로 부분은 약 34.5cm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그냥 실은 일단 그냥 잘라줬어요. 요거는 나중에 그냥 마무리 할 거라서 안으로 숨겨주거나 할 거라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놔두면 됩니다. 지금 바로 그냥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숨기든지 해주는 나중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옆면을 연결해서 뜰 거고요. 옆면은 그냥 짧은뜨기로 할 거기 때문에 9호 코바늘 사용을 해 주시고, 사용할 실은 9호 코바늘에다가 이렇게 바이럴얀하고 레터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기가 지금 겉면이에요. 약간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납작납작하게 생긴 이 부분이 뒷면이고, 여기가 겉으로 드러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될 부분을 일단은 바라보시고요. 저는 이제 완성을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안쪽에는 지금 다 옆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도록 짧은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할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각이 잡히는 가방을 나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핸드백처럼 이렇게 옆면에 안으로 딱 들어가게 각이 잡히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을 보고 하시면 되고, 안쪽에서 보고 하시면 되고, 저처럼 전 이걸 뒤집어서 쓸 거예요. 약간 볼록하게 조금 볼륨 있는 가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나중에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할 거고, 지금 시접 부분이 방금 전에 이렇게 꿰매져 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볼륨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거거든요. 요렇게 하고 저랑 똑같이 제가 만든 건 요거예요. 요렇게 하실 분들은 겉면을 바라보고 하시고, 이제 옆면에 막 각을 줘서 핸드백 같이 만들고 싶은 분은 안쪽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저는 이 중앙 부분에 9코만 옆면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코수에서 계산을 해보면 우측에서 이제 19코 띄우고 9코만 짧은뜨기 해주고, 그럼 양쪽 다 그냥 19코를 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코를 띄우고 이 20번째 코 여기다가 넣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번째 코에서 겉면하고 맞닿아 있는 이 반코를 걸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위쪽에 있는 반코만, 겉면하고 붙어 있는 위에 있는 반코만 걸어서 그대로 실 빼오시고요. 기둥코 하나, 요거 그냥 기둥코로 쓸 거예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그리고 이 실은 그냥 이렇게 감으면서 뜰게요. 그 옆에도 짧은뜨기죠. 짧은뜨기. 그 다음에 셋, 그 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이렇게 해서 9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꼬리실 있는 거는 그냥 잘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잘라내고, 그 다음 단도 계속 짧은뜨기 이렇게 9코를 하고 나면 여기도 19코가 남아야 되겠죠. 2, 4, 6, 8, 10, 2, 4, 6, 8, 9 옆에도 19코 똑같이 지금 대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또 다시 왼쪽으로 돌리셔 가지고 이 첫 번째 코부터 그대로 첫 번째 코부터 해서 총 9코예요. 계속 뜨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또 다시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리셔서 또 9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둥코 올려서 계속 이렇게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줄 거고요. 저는 이제 도안에 보시면 21단을 떴다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손의 게이지 크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옆면이랑 접어서 편편하게 잘 세워놨을 때 여기 끝까지 오는 높이 뭐 20단이 될 수도 있고, 저는 21단이었는데 보통 19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길이에 맞게끔 떠주시고 나서 이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계속 반복해서 이 높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도 19코를 비우고 20번째 코에 여기 겉면에 붙어 있는 반코만 걸어서 반대편이랑 똑같이 짧은뜨기 9개를 해서 이 옆면의 길이만큼 높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편물 자체가 십자가 같이 이렇게 옆에 꼬리가 옆에 양쪽에 날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하면서 하는 거 할 거기 때문에 이 옆면에 옆면이 될 부분 2군데에 짧은뜨기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부분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옆에 쪽에 이렇게 옆면이 되는 부분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손땀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해보면 20단을 떴는데 옆선이 딱 맞아서 이번 이 핑크 색깔 같은 경우는 20단만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편물이랑 이렇게 옆선이 딱 맞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한쪽 먼저 뜬 쪽은 이렇게 그냥 꼬리질 빼가지고 끊어 주었고요. 이쪽 편은 아직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양쪽 다 보면 깔끔하게 떠졌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조금 더 볼륨이 있는 이쪽 부분이 겉면이에요. 약간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더 통통하게 꽉 채워진 이쪽이 겉면,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이에요. 이제 우리가 뜰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겉을 보고서는 반코를 걸어서 떴지만 이제 안쪽에다가 마무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줄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쭉 갈 때는 저는 이제 레터실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레터실은 놔두고 우리가 바이럴 양은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바이럴 양 가지고는 뭘 할 거냐면 제가 보내드린 이렇게 붙이는 가방 바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옆선하고 맞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꽉 딱 맞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잘라내서 약간 한 단 정도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위 가지고 잘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한번 이렇게 살짝 잘라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닥이 딱 넘치게 꽉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꽉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이 옆선보다 튀어나오는 건 좀 별로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단 더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옆선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옆부분도 너무 꽉 안 맞고 그냥 들어오게 했고, 이게 각이 딱 잡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끝을 딱 맞추셔도 됩니다. 한 요 정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지금 뜨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랑 맞닿으면 안 되고 한 요 정도만 떨어뜨리는 정도로 해가지고 꽉 차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 약간 그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양쪽으로 한 1cm 정도가 남는 느낌이 나죠. 요 정도로 해서 잘라 주시고, 요거는 돗바늘 가지고 쭉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돗바늘로 연결할 때는 그냥 여기 지금 잘려져 있는 비닐실 요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주고 편안하게 이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끝을 다 테두리로 해 주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무늬가 있는 그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앙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 지나가는 부분 있죠, 가로로. 이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꿰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선을 보고 겉면에서 지금 이 선, 무늬 끝나는 부분이죠. 요 선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꼬리실은 그냥 묶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에서 보이는 예쁜 부분으로 꽂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겉에 표시 안 나게 저는 이렇게 넣을게요. 지금 보면 이 가로로 지나가는 부분, 일로 지나가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겹이 더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별로 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곳 또 앞으로 와서 홈질 하듯이 해서 쭉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 엄청 꼼꼼하게 막 할 필요는 없고 좀 듬성듬성하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 무늬를 그냥 덮어가면서 이 겉에 부분의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가로선 쪽 방향으로만 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이렇게 바로 올라와 지거든요. 가해 부분 모양은 해치지 않으면서 이 사이로 그냥 올라와져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가로로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여기네요.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쪽으로 해서 가로로 이렇게 지나와 주고, 그 다음에 바깥 쪽에서 봤을 때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가로 한 땀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또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쭉 깔끔하게 고정을 해 주세요.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무늬가 망가지지 않도록 기왕이면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선에 맞춰서 해 주시면 깔끔하게 되니까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끝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다 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한번 매듭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해서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꼬리실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좀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뭐 감으면서 나중에 떠도 되기 때문에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그 조금 초보 분들이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런 실들이 막 있으면 조금 정신없어 하시거든요.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끝에 쪽에 나와 있는 실들 깔끔하게 이렇게 안쪽 방향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위쪽을 단단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위에 부분을 나중에 되돌아 짧은뜨기 할 때 감아도 되거든요. 같이 심지처럼. 그러면 얘네들은 감아서 한번 떠보기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 깔끔하게 해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을 안쪽으로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잘라주고,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한 줄하고 이쪽 편에 있는 줄하고 이렇게는 그냥 심지처럼 안에다 넣어서 이따가 감아서 쭉 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할 건데 이 안쪽을 바라보면서 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여기 쪽에다가 안쪽에다가 매듭을 쭉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연결한 부분이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안으로 쭉 들어가게, 그러면서 가방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 가방 바닥 같은 경우도 사실 만들었을 때 이제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처음에 모양이 잘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레터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해보면 좀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많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지는데, 그래도 바닥 부분은 크로스 가방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좀 유지가 되는 게 좋아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해주는 거거든요. 꼭 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양을 만약에 잡아 보시면 모양이 좀 잘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는 옆에 선을 다 이어가지고 아직 바닥을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았을 때도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뭐 이렇게 딱 바닥판이 딱딱한 게 싫고 나는 이렇게 그냥 뜨개스럽게 말랑말랑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생략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고 옆선을 되돌아 짧은뜨기로 이어줄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레터실은 쭉 길게 남겨놓고 요 바이럴 얀만 잘라 주었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옆선을 맞게 잡아주시고, 항상 할 때 보시면 이 위에 쪽에 건 지금 코가 쭉 있어요. 그죠? 코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옆선은 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실 때 꼭 모든 코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선에서 넣기 좋은 자리 있죠. 이렇게 넣기 좋은 자리랑 마주하는 부분과 끼워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선과 마주하는 편한 부분에다가 끼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리하고 이렇게 마주친 상태에서 이쪽 반대편 첫 번째 쪽으로 고리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6호 바늘로 실을, 레터실을 지금 요 꼬리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감으면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실로 레터실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이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왜냐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감고 뜨셔도 됩니다.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얘를 조금 일단은 코가 잘 안 보이시게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냥 저는 안쪽으로 당겨서 정리를 해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이렇게 코를 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바늘 그냥 실이 이쪽에 앞쪽에 있지만 뒤로 이렇게 당겨서 기둥코 올려주시고 같은 자리 방금 이 실이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꽂아서 실 당겨오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꽉.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단단하게 묶어졌죠.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우측으로 떨어지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바늘이 떨어지는 위치에. 그리고 그대로 실을 당겨와서 바늘을 걸어서 또 다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우측으로. 그리고 실이 또 떨어지는 위치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 코, 여기랑 반코, 코 반코하고 이쪽에 한 가닥 잡아서 그대로 또 실 주고 실을 당겨 나와서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을 가지고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코를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주시고 그대로 또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꼬우듯이 하면서 통과해 주시고 실 감아서 그대로 그냥 빼주면서 옆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 그래서 또 걸어주고 이게 되돌아 짧은뜨기예요. 그럼 이렇게 약간 매듭한 것처럼 묶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늬가 생기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심지처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은 바늘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이 코의 간격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잘 맞아져요.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부분과 반코를 걸어주는 거죠. 또 실을 걸어서 쭉 당겨주면서 그냥 내 바늘이 떨어진 위치에다 그대로 꽂아서 되돌아 짧은뜨기. 또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조금 길게 해도 됩니다. 떨어진 위치에서 보이는 이렇게 잘 걸어지는 위치에다 걸고 그대로 실 갖고 나와서 쭉 빼주고 촘촘하게 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사이사이 다 넣으셔도 되고 원하는 느낌대로 해주세요. 그냥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기 위함이지 이게 무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에서 그대로 빼주고 또 바늘 떨어진 위치에서 제일 넣기 좋은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마주하는 반코를 걸고 또 여기도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빼줍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그러면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하면서 심지처럼 잘 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반코를 남겨놨었죠. 여기를 그냥 걸어서 그대로 이동하면서 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마다, 여기는 코마다 이렇게 코 있는 부분 이렇게 반코 살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뜨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에 그냥 넣고 실 빼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쭉 와주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옆선도 돌아가면서 방금 전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쭉 떠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코가 이렇게 잘 끼워지는 곳에 넣고 반대편 요 반코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당기듯이 빼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당기듯이 빼주고 또 다음 코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쭉 실을 끊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옆선이 쭉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럼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되겠죠. 이쪽 편은 저는 이제 실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을 하나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끝난 꼬리실 있는 부분이 풀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이렇게 위에 부분에 놓고 여기에서 제일 끝에 부분 끝부분하고 제일 끝에 코하고 이렇게 끼워서 실이 이제 안 걸려 있을 때는 그대로 이 실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옆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선을 하시면서 이게 틀어지거나 막 쪼그라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가장 내가 이제 편한 자세로 딱 해서 놔두시고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에서 제일 그냥 편안하게 편물이 막 뭔가 꼬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잘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저처럼 잡고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잡아가지고 시침핀이나 아니면 홈질을 해가지고 편물을 아예 고정을 시켜 놓고 하시면은 오히려 뒤틀림이 전혀 없고 삐뚤하게 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옆선을 이렇게 옆선을 잇는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예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홈질이나 시침핀 꽂아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좀 전에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한 바퀴를 되돌아 짧은뜨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윗부분 또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옆면이 다 예쁘게 연결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편물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잘 꺼내 가지고 뒤집어 주세요. 네,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옆선이 이렇게 약간 음영이 생기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윗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되돌아 짧은뜨기로 해서 마감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떴었던 실을 끊어주지 않았어요. 요거를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레터 실로 또 그대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6코 바늘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춰져 있으신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면서 그걸 당겨서 그 옆쪽에 임의로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감싸서 뜨기로 했었던 실들은 바늘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당겨와서 이렇게 옆으로 쭉 빼면서 또 그 다음에 꽂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무늬로 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꽂는 거거든요. 바늘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쏙 집어넣어서 또 되돌아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하셔야 돼요. 여기는 무늬로 떠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부분에 한번 꽂아주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나는 부분에다가 또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여기 정도 이렇게, 그 다음 코 이 정도 부분에다가 해주고, 그래서 이 무늬 하나에서 뭐 한 대여섯 개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지도록 규칙을 정하셔 가지고 내 손땀에 맞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깔끔하게 윗부분을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 꼬리실은 감고 뜬다고 했을 때에는 계속 바늘 위로 올려서 그대로 실 빼와서 이렇게 이 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빼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서 윗부분을 쭉 전체적으로 다 되돌아 짧은뜨기로 해서 예쁘게 마무리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처음 시작했었던 부분까지 쭉 다 와주시고 나서 이렇게 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은 짧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방 줄로 사용하는 편물을 만들어 볼 거고요. 위에 우리가 가방에 몸통 만든 거랑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있는 우리 그 몸통 부분을 만들 때에는 짧은뜨기를 2단하고 무늬뜨기를 했는데 가방 줄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한 줄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무늬뜨기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한 줄, 그리고 전체적으로 빼뜨기 한 바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몸통을 다 뜨셨기 때문에 하실 줄 아시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듭 잡아주시고 사슬코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처럼 이제 핸들이 쭉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렇게 길게 혹은 숄더, 크로스 뭐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시려면 저랑 같이, 저는 이제 125코예요. 125코는 그냥 예시로 이제 제시되는 코수이고요. 내가 크로스로 맸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길이로 사슬코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슬코의 개수가 2의 배수 플러스 1이니까 그냥 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냥 짧은 줄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원래부터 줄이 이 정도만 되면 된다, 그냥 어깨에다 살짝 걸치거나 뭐 팔에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실 것 같아서 숄더로 그냥 핸들로 들고만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코를 대충 해보니까 한 57cm 정도 되게끔 하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에만, 크로스로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어깨에만 하실 분들은 그냥 한 65cm 정도, 이건 이제 대략적인 사이즈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이즈로 하실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을 쭉 뜨셔가지고 그냥 꿰매는 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이즈로 고정을 해서 쓰시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하실 경우에 여기에다 그냥 편물에다가 그냥 꿰매는 것도 괜찮지만 이 오링에다가 핸들을 달아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매칭을 해가지고 핸들로 만들어줘도 예쁠 거거든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핸들 달기 전에 한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는 125코로 해서 기초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몸통 할 때처럼 바늘이 편하게 움직이게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코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1, 122, 123, 124, 125코까지 이렇게 사슬코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옆으로 돌려서 코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끝까지 쭉 떠주겠습니다. 총 125코고요. 저는 이거는 원하시는 그 가방 줄의 길이가 되도록 길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코까지 쭉 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끈의 길이를 한번 어깨에 둘러 보시거나 해서 지금 이 상태일 때 내가 원하는 길이가 맞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무늬뜨기를 할 거니까 레터실 두 겹으로 마무리 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꼬리실은 위로 한번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코바늘을 다시 10호 코바늘로 바꿔주시고요. 이 지금 우리 비닐실 바이럴 얀을 위로 한번 올려서 사슬 하나, 반대쪽으로 올려서 사슬 또 하나 더, 총 사슬을 3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사슬에 한 번, 세 번째에 한 번, 그리고 편물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시작한 부분에 하나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넷,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빼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모아주고, 또 다시 무늬 모아준 부분에다가 한번 모양 뒷부분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선에다가 두 번,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해서 다 같이 모아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또 한 줄 쭉 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다 무늬를 만들어 주시고요. 넷, 다섯 번째 코까지 이렇게 빼서 모두 다 같이 모아주고, 마지막 부분은 실 감아서 한 개의 긴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 편물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모아 주었었던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두 코씩, 짧은뜨기 두 코씩 해서 끝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시고 나서 제일 끝에다가 끼워가지고 실 다시 아래쪽에 있던 바이럴 얀이랑 같이 잡아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바늘 바꿔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서
끝까지 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쭉 짧은뜨기 끝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있는 꼬리실이랑 방금 저는 이제 레터실이 하나가 딱 맞게 끝이 나가지고 요것들은 이제 다 감춰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춰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코까지 125코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쭉 뜨고 나서 한 바퀴를 이제 빼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 부분 할 때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코까지 쭉 떠주셨다면 한 바퀴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빼뜨기 하시면서 혹시 힘드시면 한 겹으로 하셔도 됩니다. 실을 이렇게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가로로 한 번, 그 다음에 또 옆에 쪽에 선 넣어서 두 번, 저는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코마다 넣어서 빼뜨기, 코에 넣고 실 빼와서 바늘에 걸린 실 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빼뜨기죠.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제 이 위에 이렇게 딱 모양이 생기면서 한 바퀴 쭉 둘러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좀 늘어짐도 좀 덜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반대편도 쭉 내려오면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다 빼뜨기를 처음 시작했었던 부분까지 다 해준 상태고요. 끝까지 오시면 이렇게 실 빼가지고 빼뜨기 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 연결하셔가지고 요 끝에다가 그냥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매듭처럼 연결해 주셔서 안쪽으로 살짝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을 지금 우리 또 연결할 때 이 꼬리실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통과시켜 가지고 놔두도록 할게요. 쓰게 되면은 요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저는 그 앞에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엄청 길게 내려오는 크로스 가방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짤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줄을 했거든요. 허리선 정도로 되게. 길이는 약 105cm 정도 나와요. 105cm. 이 정도로 해서 크로스 줄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다 뜬 상태거든요. 뜬게는 실은 한 요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몇 단 더 떠서 나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이제 손땀 따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 이렇게 실을 쭉 빼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기법들이 사람마다 손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씩 아마 소요량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저는 좀 반듯하게 떠진 편인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할 건데, 혹시 좀 울퉁불퉁하게 되셨거나 휘어지셨거나 이런 분들은 꼭 스팀으로 해서 딱 예쁘게 다려주시고, 저는 꼭 뜨개질 하고 나면 가방 끈 뜰 때는 그냥 이렇게 쫙 한번 당겨 주거든요.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도록 쫙 한번 당겨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고 나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막 쓰다가 축축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방 끈 같은 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약간 텐션을 이렇게 잡아서
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되도록, 지금 보시면 굉장히 탄탄한 가방줄이거든요. 이렇게 막 세게 당겨도 거의 변화가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지퍼를 우리가 또 달아봐야 돼요. 지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퍼 다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바느질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사실 항상 지퍼를 할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생각한 방법이, 아예 이제 제가 원래 자주 사용하는 이 롤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를 아예 이제 다 벌려가지고 쓰는 형식으로 해봤더니 훨씬 바느질하기도 편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 방법을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